이 방법. 네, 저희가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운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를 잘 안 오는 사람이라 사장님들 조금은 낯설고 그럴 건데 저는 아시는 거죠? 네. 낯설지 않게끔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맡은 파트가 이제 왜 아미코젠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어쩌면 이제 스토리도 좀 있을 건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의 이제 사업 설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또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미코젠을 왜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회사가 좋으니까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뭐 제품을 먹어봤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땠는지 한번 이제 얘기를 풀어볼 건데요. 네.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을 내가 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23년 정도 학원에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아예 처음부터 입시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뭐 학원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정보라던가 이런 거에 별로 좀 둔감해요. 그리고 남들이랑 아침과 그러니까 낮과 밤 생활이 좀 바뀌어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사회성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원 운영만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제가 학원 했던 걸 아니까 학원 망했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다는 걸 아니까 남편은 뭐하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할 때 왜 그걸 하려고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질문이 될 테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던질 때 굉장히 그 진솔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풀고자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저처럼 이제 크라운이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계속 묻는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와, 질문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받는 질문들과 결과를 냈을 때 받는 질문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네트워크를 하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안티였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언니가 있는데 6살 언니. 나이가 저보다 이제 있는 언니인데 언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언니가 제가 네트워크를 할 때 제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가족. 되게 삐지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언니는 그렇게 설화수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루는 화장품은 한 번도 써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건네주거나 써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어떤 거 쓰는데 그게 자기한테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의 모임에도 요즘에 가보면 요번에 가족들 모임에서 갔을 때 반응들은 어땠냐면 조카들 있죠. 조카들을 네가 한번 리크루팅 해봐달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시작할 때와 결과를 냈을 때 내가 받는 질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처음에 네트워크 시작하시면 왜 하려고 그러니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난 이래서 하려고 해. 난 이래서 이 일을 해. 이거에 대한 답을 마련하시고요. 성공해낸다면은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고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으셔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때문에 그런가? 이제 처음에 학원 생활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었어요. 입시학원을 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90분짜리 수업을 뭐 6개 정도는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소리라고 하는 성대가 타고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90분, 그러니까 1시간 강의, 60분 강의 같은 거 하자. 오늘 막 30분 강의 이런 거면은요, 어떠냐면 강의 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입시를 할 때는 항상 90분 강의만 하루에 6개씩 이렇게를 진행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10분이어도 자는 거예요, 잠을. 그리고는 10분 만에 깨가지고 또 수업 들어가고. 왜냐하면 내가 수업을 하는 것만큼 소득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꿈이 꺼져요. 어떤 꿈이 꺼지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애들을 많이 모아둬도 내 월급은 거기서 거기고 학원 원장만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음마 아파트라는 게 어디냐 하면 삼성동 대치동 쪽이에요. 지금 점 찍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학원 숫자예요. 네. 이렇게 제가 이 치열함 속에 몰랐지. 뭐 알고 하나. 그냥 학원 강의 하다가 이게 자꾸 나는 틀에 박혀서 수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학생들을 많이 늘려도 원장들이 돈을 버는 것 같으니 학원 생활하면서 강사들은 다 자기 학원 갖고 있는 게 꿈이에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저도 그 꿈을 꿨겠죠. 학원을 했더니 이제 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공이라는 거 또는 돈을 버는 게 정말 나의 노력으로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대출 이빠이 받아서 학원을 딱 차려놨는데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파트 가면은 1층에 어때요? 공부방 쫙 붙어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 처음 학원 강의 시작할 때는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막 학원 강의 좀 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학벌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방대들은 거의 학원에서도 축에 못 낄 정도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의 학원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때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45이 넘어갈 때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23년을 살았지만 전부가 아닌 거죠.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거냐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선배들 있죠. 선배들이 간 길이 제 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장님들은 네트워크에서 뭐 좀 전에 박재창 사장이 20년 됐다고 하셨어요. 사장님들의 스폰서가 10년 되고 15년 되고의 스폰서를 볼 때 그들은 생활이 굉장히 그래도 윤택하고 존경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저보다 오래 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공부방 하세요. 이제 대형 학원을 운영할 기력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같은 거 하면서 공부방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젊었을 때 엄청나게 잘 나가고 막 수천만 원을 벌었던 단과 강사들, 또 뭐 학원도 뭐 몇백 평 갖고 있었던 학원 원장들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되니까 다 공부방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그 과외 선생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45세라는 나이에 네트워크를 뛰어들게 돼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왜 네트워크를 했을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제 40대 후반의 저의 스펙이에요. 네, 제 스펙. 자산은 대출금이 왜 많았냐면 제가 2000년 중반에 막판에 진짜 학원을 엄청나게 크게 차렸거든요. 이제 다 끝내버려야지 이러고는 중심가에. 그러면서 대출금 엄청나게 받아져 있는 상태였고 나이는 45살이 넘어갔을 때였어요. 네트워크 선택할 때. 그리고 자격증인데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심하면 자격증 따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 근데 저는요 진짜 자격증이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운전면허증밖에. 아무것도 뭔가 준비하고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학원 강사를 했던 것과 학원을 운영했던 경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나이와 이 스펙을 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면 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딴 학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혹시 취직할 수 있을까 하고 진짜로. 내 학원 운영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걸 접고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경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딴 학원에 한번 취직을 해볼까 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지. 그 학원 원장보다 내가 경력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러더라고요. 월급이 한 300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어도 못 가지. 그 월급으로 23년 경력인데.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학원을 운영하면 계속 적자가 날 것 같고 리스크를 계속 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펙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생각해요. 어떤 거?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과거에도 경험은 있는데 멋있었던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사장님?
물론 컨벤션 같은 거 보면서 막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어서 멋있는 성공자도 본 적은 있고요. 근데 내 주변에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다 만 사람들 많았고 나한테 늘 와가지고 제품 써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네트워크를 하면 저 모습 같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모습만 계속 내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성공한 사람 모습만 떠오르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나한테 제품을 전달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또는 몇 년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공자는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떤 집단이 성공을 해서 이룬 것도 있는 거면 잘하면 그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학원에서는 저보다 수십 년을 더 했어도 그런 성공자는 나오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계통에서는. 근데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계통에서는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겠지만 성공을 한다면 어떤 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저는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 발로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회라는 생각을 정말 했고 특히 자본이 없을 때 여러분의 젊음이 없을 때 20대 부럽잖아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그렇게 젊음이 없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저처럼 자격증 하나, 스펙 하나도 없을 때 가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요구하는 건 분명히 있다. 이 일에 있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 분명히 있다. 그거는 뭐다?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돈은 아니야.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패키지라는 사업자 패키지는 저는 기본이라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써봐야 검증할 수 있고 그래야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달 얼마씩을 맞춰야 돼 이런 조건들도 확인을 했어요. 제가 부담스럽지 않았고 필요한 건 뭔가 하고 봤더니 내가 해내겠다거나 내가 성공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혼자 생각을 했죠. 이거면 할 수 있겠냐. 필요한 게 이거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수억의 돈을 갖다 댈래. 아주 다양한 스펙과 너의 능력이 필요한 일을 할 거니 아니면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해볼 거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난 시간은 있잖아요. 하고 싶다라는 거 의지는 내 마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꾸준한 노력만 하면 분명히 이 일로 성공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뛰어든 거죠. 그리고 아미코젠까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장님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도 또 하나의 기회거든요. 사장님들 현실 속에 있는 사장님 현실 점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일을 5년, 10년 계속 한다면 나의 미래를 그려보시고 그것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비전 있으면 꾸준히 하시고 우리의 소비자가 되어주시면 되고 여기 유전자 검사에서 맞춤형 만드는 곳이니까 만약에 사장님들이 하는 일에 5년, 10년을 그려봤을 때 어딘가에 끝이 있고 한계가 느껴진다면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인생 50부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맞죠 사장님? 제가 딱 올해 50이에요. 아 인생 이제부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한 거죠? 경험 쌓은 것 같아요. 연습 게임 한 것 같아요. 아 인생 지금부터다. 예전에는 50이면 다 은퇴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인생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러기에 적합한 타이밍이지 않냐 우리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미코젠이 준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도구였던 것 같아요. 아미코젠이 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특히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미코젠이어야 함은 도구라는 거예요. 새로운 도구,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 비슷한 제품으로 지금 만들어진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다. 경쟁력이 없다라면 아미코젠은 이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개인 맞춤형 소비 시대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징 시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을 만들든 아니면 네트워크를 하긴 해야겠는데 왜 아미코젠이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맞춤으로 제작돼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는 없다예요, 사장님. 만들어져 있고 광고를 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선택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아디다스에서 맞춤형 신발 제조한다잖아요.
신발 가게를 갔는데 신발이 없는 거지. 야, 사무실 같은 데가 있겠죠. 그 뭐예요? 이렇게 오시면 신발, 발, 사이즈, 뼈 조직, 모양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뭘 선택하게 할까요? 모델이나 색상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생산 공장으로 전송해요. 그럼 사장님 집에 딱 만들어져 배달될 거예요. 이렇게 살 거라고요. 전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속옷이요. 진짜로 그거 제일 바래요. 나만 그런가? 비밀을 들키는 건가? 가슴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이제 가슴이 뭐 80A, 85B 이런 식이거든요. 남자분들도 좀 아시죠?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내 몸에 딱 맞는 거 가슴둘레 맞추면 가슴이 좀 안 맞고 막 이런 이거 아시죠, 여자분들은? 저는 아직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속옷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하고 예전에도 했어요. 만약에 내 체형이라는 거를 그대로 스캔할 수만 있다면 맞춤 제작해서 내가 딱 맞춰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 맞춤형 소비 시대가 되고 있는 거에 아미코젠 퍼시픽은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도 얘기한 거예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은행에서도 은행에서 카드사에서도 다 데이터 싸움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울산에서 게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뭐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클리노믹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유통을 하기 위해 탄생시켰지만 유통의 근간을 어떻게 뒀느냐? 개인 맞춤형을 하기 위해 개인 맞춤을 통한 유통을 하길 원하는 거고 개인 맞춤이라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도입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안정성인데 과연 그렇게 새로운 시장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아미코젠 퍼시픽이 얼마나 기업의 안정성을 갖고 있냐는 문제예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우리에게 믿음이 가는 건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 기술성 상장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회사가 근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고 사회적 신뢰를 받는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예 모르고 일반적인 분들도 아미코젠을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어떤 분도 만났냐면요. 혈당이 문제가 돼서 어떤 약을 드시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효과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제품을 누가 만들지 하고 막연하게 그냥 딱 뒤를 넘겨서 라벨로 제조원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제조원이 아미코젠이었던 거예요. 저희 DB와 비슷한 성분의 일반 유통으로 간 햅사가 제품이 있어요. 판매원이 아미코젠은 아니에요. 근데 제조원이 아미코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미코젠을 검색하게 되다가 아미코젠에서 네트워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아미코젠 퍼시픽을 찾아왔어요. 희한하죠, 사장님. 왜냐하면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자기 너무 좋고 자기 질병이 너무 좋아졌는데 기술력은 확실하다는 거야. 제품은 무조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한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본사를 찾아오신 분을 제가 만나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제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미코젠이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효소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효소공법이라는 거로 전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천연 과정이다. 천연 제품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소화 흡수가 진짜 잘 되고 부드럽고 콜라겐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출시되어 있는 거가. 근데 저희가 효소라는 걸 사용해서 투나노로 쪼개고 그러므로 해서 먹자마자 콜라겐 젤리는 20분, 스킨버스 콜라겐은 1시간 이내에 100% 흡수되는 흡수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콜라겐을 먹어도 뭐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몰랐던 경우 있으시지 않아요?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거 왜 그래요? 함량의 문제도 있지만 흡수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솔직히 좀만 다량으로 먹어보셔도 얼굴에 표가 팍 나요. 그럴 수 있는 콜라겐들 이런 것들이 다 효소를
특수효소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효소공법으로 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꾸 뛰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가 12개가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경쟁력은 뭐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을 정도로 사장님들이 상식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회사 중에서 가장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게 여기 클리노믹스, 유전자 검사 기관, 그리고 스킨메드는 저희 화장품 제조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이 아미코젠에서 나올 거고요. 바이오코젠은 유산균을 만드는 곳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올해 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나와요. 사장님. 유산균, 요거트 얘네들이 뭘 가지고 만들죠? 우유잖아요.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동물성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산균도 식물성 유산균이 더 좋대요. 그런데 저희가 비거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요거트도 동물성이죠. 만들 때. 그런데 베지테리안으로,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만드는 요거트 해서 비거트 그러니까 나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요. 맛도 정말 좋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이오코젠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코젠 퍼시픽이 출범한 지 한 2년 좀 넘었습니다만 새롭게 시작된 유통이지만 제품들은 그동안에 존재했던 아미코젠의 자회사들에 의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사장님들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솔직히 시작되는 회사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시작되는 회사는 기업의 안정도도 좀 떨어지고 재정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제품이에요. 왜? 체험해본 사람이 없거든. 여기 불안하죠. 그리고 제품이 많지도 않고. 그죠? 근데 아미코젠을 보면은 아미코젠 퍼시픽의 시작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다루는 유통시키는 제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품을 만들고 체험과 임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븐데이즈가 왜 그렇게 효과가 좋겠어요? 세븐데이즈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사장님.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븐데이즈 효과를 본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호전반응 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먹었다가 반응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다 각각 반응이 다 다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기술력에 의해서 제조가 탄탄한 거예요. 그랬다가 유통을 시작한 거죠. 요거를 읽어내시면 야, 이 회사 진짜 되겠다. 우리가 이 제품을 유통하면서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유통구조를 만들 건데 내가 처음 알아듣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런 얘기예요. 타 네트워크의 리더를 만나더라도 절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을 기업 하나를 꼽는다면 아미코젠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사장님. 그 정도로 아미코젠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반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요. 우리는 유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유통시키는 것에 대한 이 기반이 매우 좋기 때문에 뿌리가 왜 튼튼한 거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튼튼하고 아주 깊게 파져 있거든요. 얼마나 높은 빌딩을 지을 거냐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근간이 가늘거나 허술하면 아무리 높게 지어도 언젠가 뭐 부서지든 흔들릴 수 있다면 아미코젠의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다. 이런 것으로 아마 사장님들이 아미코젠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DNA 시장이잖아요. 이게 허가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직접 민간업체에서 DNA를 검사하는 게 허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사업 방향은 또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했으려나? 일반 네트워크처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2016년도예요. 2016년도 6월 30일에 허가가 됐고 허가되자마자 아니 허가되기 이전부터 아미코젠의 자회사로 있는 클리노믹스는 이 사업을 준비했던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걸 이게 허가되기 이전에는 다 병원의 영역이잖아요. 병원의 영역에서 이제 개인의 또는 일반 민간 업체, 클리노믹스 또는 그걸 유통시키는 우리들 여기로 넘어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아미코젠이. 그래서 저희가 빠른 출발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처음 출시된 게 이 키트죠. 15만원짜리 유전자 키트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도 하실 거지만 일단 46개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12항목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가장 이걸 기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외형적인 걸 측정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냐. 당연히 색소 침착이나 피부 노화나 피부 탄력 같은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로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체질량 지수 같은 경우는 세븐데이즈라던가 효소나 디믹스, 키토산 이런 식의 체중 관리 제품 쪽으로 연결이 되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성지방 농도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같은 건 혈액의 상태를 보는 거죠. 질병을 보는 것보다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혈액의 상태, 그리고 카페인 대사와 비타민C 대사. 이렇게 12항목을 보는 걸 가장 기본 키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검사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다? 맞춤형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맞춤형 제품들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제품이 굉장히 많지만 이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은 차별이라는 걸 줘요. 자랑거리죠. 완전히 차별. 그리고 독점이에요. 왜요? 따라하는 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미국을 가거든요, 사장님. 미국 가서 아미코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정말 먹힐까 이거 아닙니까? 미국의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말 많고요. 네트워크 회사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아미코젠을 전할 때 진짜 먹힐까 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그냥 일반 우리 거 효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못 만듭니다, 사장님. 우리 거 가격 싸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네트워크를 못 만들어요, 미국에서. 그럼 미국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갈 때 과연 아미코젠 퍼시픽을 가지고 미국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네트워크가 되게 많고요. 제품들이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그 시장에서 얘를 딱 건드려서 얘는 먹히는 거예요. 왜? 하는 데가 없으니까. 미국 아메이가 유전자 검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 정지가 됐어요. 왜 정지가 됐냐면 미국 아메이가 유전자 검사하는 업체랑 제휴라는 걸 해서 키트를 만들었어요. 검사를 하고 솔루션은 아니고 검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아메이 제품을 이렇게 초이스 주는 거죠. 이해하시죠? 선택을 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이제 아메이랑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지가 돼서 계약이 깨졌어. 그래서 미국 아메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급된 키트 있잖아요. 이거에 환불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키트 몇 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 자체가 아메이를 통해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키트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환수 기간이 있었다고. 그 기간 동안 이걸 그러니까 반품을 못했어. 이러면 이 제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쓰레기지. 미국에서 이 일이 재작년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 만났겠죠. 이걸 얘기했죠. 그랬더니 원래 맞춤형을 하고 있었던 거야. 미국 아메이가 사람들을 만나고 회원을 만들 때 우린 맞춤형 합니다. 우린 유전자 검사에서 당신에게 적합한 것만 공급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회사가 계약을 끊어버리면 아메이는 이제 내가 맨날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유전자 검사에서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맞춤형을 먹는다고 말했는데 내일부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차별화로 얘기할 거예요? 차별화할 게 없거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죠. 니네는 뭐가 다르냐고 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난 뭐라고 말했겠어? 클리노믹스와 아미코젠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 왜? 같은 회사니까. 안 그래요, 사장님? 네. 아미코젠이라는 그 엄마라고 하는 것에 클리노믹스라는 자식과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자식이 있는 관계는 회사 대 회사가 계약을 맺는 관계랑은 좀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회사들이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들이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도 오래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업인 아메이 기업들 그것을 깨고 방향성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는 먹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 데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 제품을 추천받거나 그냥 많은 것들을 먹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꼭 필요한 것만 선택되길 바라요. 그거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장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먹히면 전 세계가 먹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한 명을 탄생시키고 올 겁니다, 사장님. 지금 루비까지 왔거든요.
나머지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마감을 하려고 제가 미국을 건너갑니다. 미국 해보려고요, 진짜. 그게 글로벌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의 네트워크 회사가 글로벌들을 할 거지만 다른 것들이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좀 더 싸다,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다로 밖엔 접근할 수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미코젠 퍼시픽의 접근은 이 그림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이것은 어떤 회사와도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대구 근처에 어느 곳 어떤 소비자도 지금까지 맞춤형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기로 사용해서 사업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46개 유전자를 막 검사해 보니 좋거든. 이 내 몸을 좀 알았는데 거기 이렇게 되다 보니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뭐가 알고 싶으셨어요? 암에 대한 거든 알츠하이머 알고 싶어졌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자꾸 욕구가 생기는 거야. 더 알고 싶어. 다른 거 없어. 일단 만들어냈잖아요. GISB 해서 암 몇 가지 10개와 일반 질환 11가지를 만들어내는 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의 경쟁력이에요. 다른 회사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에서 법적인 허가가 안 났고 우리는 클리노믹스가 샌디에고에 지사가 있고 그래서 사장님들 GISB 오게 되면 정보가 어떻게 오든가요? 클리노믹스 USA로 오지 않나요? 이게 미국에서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거거든요. 몰랐으면 어떡할 거냐고. 몰랐으면. 안 게 다행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아미코젠을 만나서 저는 사실은 일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막 물불 안 가리면서 일하고요. 몇 날 며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먹고 일하고 막 이래요. 학원 때부터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암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도 유전자가 이런 거예요. 유전자예요. 그런데 제가 아미코젠을 만약에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위험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전력질주해서 가는 애야. 그럼 전력질주하다 어느 날 팍 터지는 거지. 그런 몸인 거죠. 내 몸이. 제가 이제 아미코젠을 통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저를. 제가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조절이든 스케줄 조절이든 건강의 조절은. 대박 아닙니까? 이거를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라고. 왜 병들고 해야 되냐고. 관리할 시간도 안 주게. 내 몸이 병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이해해줘야 내가 어느 길로 갈 건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걸 주는 게 GISB고요. 저는 아버님이 지금 70대 후반인데 알츠하이머 약 먹고 계세요, 치매약을. 제 1번의 위험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 엄마가 루마티스 관절염을 평생 앓으셨어요. 루마티스 관절염 중증관리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 옵니다. 그걸 미리 확인하는 거고, 확인해서 좋은 게 뭐냐 하면 후천적 관리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미코젠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장님. 그 어떤 회사도 해내지 못하는 걸 아미코젠이 하는 거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미코젠 퍼시픽은 도구가 너무 잘나서 문제야. 도구는 대박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지 않을까? 내가 아직 못 따라가는 거 아닐까? 전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GS든 GSIB라는 도구는 정말 어마무시한 도구다. 사람의 삶을 바뀐다. 사람의 삶을 바꿔낸다. 이것만큼 대단한 게 어딨어요. 근데 이것을 나의 무기로 해서, 내가 도구로 해서 돈도 벌 수 있다. 최고죠. 타이밍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사장님. 도구 얘기는 이따 고준혁 팀장님한테 많이 들으시고요. 제가 어떤 회사의 과거의 매출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회사가 2012년 9월쯤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 해에 매출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해에 130억 정도의 매출을 합니다. 130억 정도 매출이면 한 달에 얼마 한 거예요? 10억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 그 다음 해에 734억이라는 걸 하면서 8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0억, 1100, 1200, 1100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의 과거에서부터 들어와서부터 지금 아주 성장세를 타서 1000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한 6위 정도를 지키고 있는 회사의 그래프예요. 사장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 사업하실래요? 언제 하실래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성공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온 여기서 하실래요? 어디서 하셔야 되는 건 줄 아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예요. 매출이 몇 배로 뜬 거예요? 매출 6배입니다. 회원 숫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10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를 했었던 사람이고 제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 회사에 월 한 5천만 원대 이상 벌는 모든 사람들은 이때 들어갔어요. 거짓말 아니고 제가 했고 제가 그 회사의 경험한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들어갔잖아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많이 가봐요. 크라운 로얄 이상들은 다 이때란 말이에요. 즉 시장이 확대되는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때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때를 놓치면 성공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성공은 언제 한다고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 물론 들어왔다 점만 찍었다고 해서 돈이 내 손에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죠. 그 뜻은 아닌데 절대적으로 사업은 그 기업이 태동을 해서 워밍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해서 성장을 하고 안정기가 들어가는 그래프 형태를 어느 기업이나 가져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오래된 기업을 제품 좋아서 들어간 개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의 기회를 찾던 사장님들이라면 그 타이밍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 타이밍을 읽어냈을 때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읽어내서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다? 여기에, 죄송해요 반말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진다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될 거를 못 꿈꾸는 거예요. 될 거면 어떡할 건데요? 아미코제이 1000억이 넘어가면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들어와서도 결과가 안 난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문제도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의 문제고 본인의 믿음과 확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볼게요. 아미코제이 얼마 했는지 아세요? 작년? 4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얘보다는 더 커요. 22 정도 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작년 있죠. 이거는 뭐 이제 2회 사건이니까 2018년도 제가 들어올 때 저는 이걸 보고 들어왔어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미코젠이 1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어떤 회사는 우리는 시스템이 멋있고 컨벤션에 몇 명이 오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져 있는 기업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들만큼 성공할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알아보던 가운데 도구도 생각했고, 아까 얘기했던 시대의 변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무조건 내가 이 기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뭐냐 하면 딱 이거였거든. 월 10억대의 아미코젠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1년이 갔어요. 더 늦출 시간 없어요. 사장님. 왠지 아세요? 분명히 2019년도에 이 그래프를 가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와요. 그게 여러분 눈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우리가 100억대 정도의 기업이 400억까지 왔고요. 올해는 분명히 800억 이상을 하면서 탑10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여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그래프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이 이 일을 선택하지조차 않거나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미코젠 퍼시픽이 1000억이 되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돈이 되질 않습니다. 사장님. 매일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시대로 간다면 나는 열심히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성장한 기업에 언제 사업을 시작할 거냐면 이때 할 거다. 이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미코젠.
가장 타이밍 놓습니다. 제가 어제 직급하는 리더 만났거든요. 그 리더가 저한테 물었어요. 사장님이 선택할 때 왜 직급은 아니었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매출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거의 800억대 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는 갈 필요가 없다고. 사장님, 올해가 지나서 아미코젠 700억, 800억 되면 아미코젠을 리크루팅 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아미코젠 너무 많이 컸다고. 근데 우리는 아직 크기 전에 키울 사람들이죠. 키워진다면 사장님들 부자 되는 거예요. 상반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공이라는 게 엄청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끊어지면 곤란해. 엄청난 노하우가 아니고요. 엄청난 실력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타이밍을 읽어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냐는 거야. 과거로 역사를 돌아가면 나한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내가 수십 배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딱 온 거거든요. 내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얘기 나눠보자고요.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올해예요, 사장님. 근데 다행이잖아요. 아직 성장하기 전에 나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내 네트워크를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 훨씬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미코젠 퍼시픽의 완벽한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이 뭔지 아세요? 병이 걸렸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때 살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죽거든.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맞죠, 사장님?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회사를 전체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골든타임은 2019다. 왜? 우리는 탑10 안으로 진입을 할 거니까. 나는 탑10이 아직 되지 않은 아미코젠을 보고 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 기업이 탑10 안으로 간다면 그거는 나의 돈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꼭 이 시기에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